예, 날씨가 요즘 갑자기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제도 그렇고 오늘 더 추운 것 같고 요즘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루 동안에 사계절을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날씨라고. 아침에 겨울을 맞이했다가 오후에는 여름을 보고 또 저녁 때는 또 가을을 보고 밤에는 또 겨울을 다시 이렇게 보는 사계절을 다 경험해 볼 수 있는 날씨가 요즘 같다고 합니다. 참 사람의 마음과 같이 급격하게 변하고 급격하게 혼란을 가져오는 좀 날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도전과 안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자, 모든 그 직장에서 생활을 하든 아니면 학교에서 학생으로 살아가든 어떤 이런 회의의 모습을 하시는 것도 있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학교에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좋은 모습으로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또 사람들하고 좋은 의견도 공유하고 또 그 발전적인 방향으로서 회의가 잘 진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이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사회생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그리고 좋은 모습으로서 회의가 진행되거나 공부가 진행되진 않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각자 여러분들이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항상 좋은 마음으로서 사람들을 대하기는 어려운 모습이 될 겁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실 이상적인 모습의 직장 생활과 학교 생활의 모습이라면 사실 실제 생활에서는 이런 모습일 때가 많이 있죠. 누군가에 의해서 상사가 있다면은 그 상사가 자신의 부하 직원들에게 험한 얘기 많이 할 때도 있고 또 훈계도 많이 받고 이런 모습이 사실은 좀 대부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한국에서는 또 더 심하고요. 미국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 이런 모습으로서 우리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많이들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사회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위에 분들한테 어떻게 잘 대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을 잘 알고 또 정말 인간관계에 원만하신 분들도 많이 사실 계시고, 그런 분들이 공부를 잘해서만도 사실은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이 잘 되진 않더라고요. 또 그런 쪽으로 인간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는 뭔가 또 다른 그런 재능이 좀 필요한 경우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좀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그걸 좀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직장인이 이런 고민을 했다 그럽니다. 자기는 이제 어릴 때부터 어떤 성격이 좀 어둡고 그리고 사람들과 잘 쉽게 친하지 못하는, 사교적이지 못한 이런 성격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에는 큰 어려움은 없지만 어떤 회식이나 어떤 미팅을 하는 자리에서는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그런 관계 때문에 항상 전전긍긍하고 또 사람들과 마찰은 없어도 뭔가 자꾸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고민은 그거였답니다. 성격은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그런 고민들, 그러니까 성격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들 때문에 나의 성격을 어떻게 좀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철학자가 그런 고민에 대해서 이런 답을 좀 내놨다고 합니다. 성격은 어떤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바꿀 수 없는 것도 아닌 본인이 원해서
선택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모습들이죠. 네,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성격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은 어떻게 보면은 타고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살아오는 그런 생활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고 그럽니다. 각자마다 뭐 서열층도 다르고 또 각자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그 식구들이 가족 관계도 다 다르죠. 누구는 혼자 자라는 친구들도 있고 누구는 많은 가족 속에서 함께 자라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데 혼자 지낸다고 해서 관계가 아주 어렵고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있는 경우들도 아니고, 혼자 산다고 내 그 형제나 그 가족들이 많이 없어도 정말 성격 좋은 사람들도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많은 가족 속에서 산다 그래가지고 성격이 또 아주 원만하거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게 어떤 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많은 것을 사실 좀 좌우를 하는데,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처해서 이렇게 지내는 것에 따라 가지고 우리들은 그런 성격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좌우가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적인 거나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만들어진다기보다 성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생활 어떤 환경적인 부분들,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따라가지고 내가 적극적이 될 수도 있고 소극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러라는 사람은 그런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생활 양식이 어떤 자유롭지 못하고 어딘가 좀 불편하다고 느껴도 이렇게 좀 쉽게 바뀌지 못하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변화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직장 생활 이런 부분들은 내가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성격 자체가 좀 소극적이 되고 그런 모습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것을 위해서 인간은 누구나 변할 수 있고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속에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안 할 수도 없고 아니 또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필요한 자본이라는 것은 필요가 꼭 항상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사람과의 부딪힘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은 나의 성격을 탓하지만 마시고 그리고 나의 어떤 그 배경만을 탓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부분들을 좀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들이 함께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조금은 더 풍요롭고 그리고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자, 부처님 밥상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경전에 이런 내용이 좀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부처님께 아주 거창한 음식으로서 공양을 올렸다고 합니다. 정말 이것보다 더 화려하게 상다리가 정말 부러질 정도의 그런 많은 반찬과 공양으로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는데, 근데 이 사람이 공양을 올린 것만으로서 좀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공양을 올렸어야 되는데, 꼭 사람이라는 이 동물들이 뭔가 생색내길 좋아하고 뭔가 알아주길 바라는 걸 마음들이 좀 있어가지고 부처님께 많은 얘기들을 좀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많은 또 여러 가지 비난들을 또 얘기하고 남들에 대한 얘기들도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비난들을 얘기하니까 부처님에 대한 또 비난도 많이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공양은 이렇게 잘 차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 했던 얘기들은 자기가 차려온 공양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로서
다른 사람들의 험담과 그리고 교단에 대한 험담과 부처님에 대한 험담을 쭉 늘어놨다 그럽니다. 자, 그랬을 때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묵묵히 가만히 듣고 계셨다 그럽니다. 대신에 올려놓은 공양은 손도 하나 까딱 대지 않으시고 그냥 앞에만 놔두셨다 그럽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한 몇 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도 이제 지쳐갔던 겁니다. 그러더니 부처님께서 이제 공양을 안 드시니까 그거 안 드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거를 그건 다시 도로 갖고 가야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난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상대방의 비난에 맞춰가지고 똑같이 똑같은 상황의 비난을 그 사람에게 맞춰줬거나 아니면 똑같은 비난들을 같이 늘어났다면 아마 그 욕도 아마 내가 도로 다 받게 됐을 겁니다. 부처님 스스로가 다 받게 됐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욕도 공양도 안 받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욕도 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만 복을 까먹고 스스로만 죄업을 짓고 그리고서 남들에게 했던 그런 말로 인해 가지고 그 과보까지 함께 들고서 밥상과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진다는 것은 또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아쉬운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당하는 일이고 또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들을 내가 당했다고 해서 그 비난을 또한 남들에게 또한 전가를 시키거나 또 남들과 함께 그것을 공유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그러한 악업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죄업들 이것을 우리는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악평과 누군가에 대한 비난을 우리 스스로가 받기보다는 그냥 묵묵히 또한 지켜보고서 그냥 놔두고 흘려보낼 줄 아는 또한 지혜와 어떻게 보면 또 그것이 하나의 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비난을 우리들이 너무 귀담아 듣거나 너무나 깊게 생각하거나 그러한 그런 우려나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조금은 이제 좀 가볍게 여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물론 쉽지 않겠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불끈불끈 올라오고 또 아쉬움이 생긴다면 누군가에게 또 얘기하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또 비난을 해서 좀 풀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가져주시는 것이 스스로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얼마 전에 한국에서 좀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미생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용어가 될 거고 그 바둑을 또 모른다고 해도 요즘은 많이 좀 널리 알려진 그런 말이 될 겁니다. 미생. 그래서 아직 그 미흡한 존재군요. 미흡한. 완전히 살아있지 않은. 그래서 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완전한 열반이 완전히 증득하기 이전에는 다 미생의 상태가 될 거고 이 중생의 상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상태에서만 머무르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가진다면은 평생 요 굴레를 벗어날 수 없고 중생으로서의 삶으로서만 이 삶을 마친다는 것은 너무나 사실 좀 억울한 일이고 너무나 아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꿈꾸는 것은 완생으로 나아가기, 완벽한 삶, 그리고 이제 열반이라고 여기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을 위해서 항상 마음을 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아쉬운 마음을 토로하거나 그것보다는 내 스스로를 어떻게 가꾸고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삶을 또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또 비난을 또 흘려보낼 줄 아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들은 더 불교적으로서도 완성된 그런 삶을 아마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아까 그 아들러라는 사람이 그 유명해진 이유가 이제 하나가 그 열등감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열등감. 알프레도 아들러라는 이 사람이 누군가도 분명히 다 우리들 열등감 속에 살고 있고 아마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또 뭔가 좀 소극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어렵더라도 그래도 내 한꺼풀을 좀 벗고 그리고 내 스스로를 조금 좀 가볍게 해줄 수 있기 위해서는 아마 조금은 미움받거나 조금은 상처받아도 그것을 조금 무시해 갈 수 있고 또 그것을 또 극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더 중요한 삶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그런 완생을 위해서 정말 열반을 위해서 저희들도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저희들 불교인으로서 불도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이렇게 좀 전해드리면서 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